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 종로 탑골공원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테이블을 깔아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노인들의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여기에 그 전봐주는 포장마차가 쫙 있었었는데. 아, 그랬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인들이 많이 갔었어요. 아, 네, 근데 요즘은 네. 이 풍경이 많죠. 예.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의미로는 종로 3가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이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탑골공원 일대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1일부터 탑골공원 앞에 입간판이 설치가 됐는데 거기 써 있는 문구를 보면 탑골공원은 독립정신이 깃든 국가유산 사적이다. 공원 내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금지된 행위에 흡연과 음주 가무 그리고 상거래, 마지막으로 바둑과 장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전면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노인들이 좀 반발할 것 같은데요? 반발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지금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경우에 문화유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2%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1년이나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바둑을 두는 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는 많게는 이제 수천 명 가까이 몰렸던 곳인데 이 바둑과 장기를 못 두게 되면서 고령층의 여가권 침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탑골공원 일대에서의 어떤 바둑이나 장기는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온 활동이기도 했는데요. 대회도 매년 열렸고 또 2020년부터는 종로구가 아예 뭐 장기 테이블 그리고 장기 알까지 대여를 해서 이제 주변 상가 관계자 한 명을 관리자로 선임한 다음에 창고를 계약해서 매일 아침에 테이블을 꺼내서 깔아주고 저녁에는 수거하는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저런 하면 또 왜 갑자기 금지한 거예요? 이게 뭐 사실 그동안 흡연이라던가 노상방뇨, 뭐 고성방가 같은 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긴 했는데 네. 이걸 제한할 경우에 이제 당장 노인들이 갈 곳이 사라질 걸 알았기 때문에 종로구청도 그동안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종로구에서 탑골공원 개선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누적되었던 민원들 그리고 매번 출동을 했던 종로 경찰서의 이제 뭐 고충까지 이제 쌓여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러다가 무료 급식소들도 늘어나고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노숙인과 주치자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비나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난 6월에는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경찰 측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공원 내부로 자리를 옮기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청이 손을 대지 못하자 이제 경찰 측이 적극적으로 장기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제한된 거죠.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게 역시 주취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노인들도 그렇고 종로구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제 주치자들이 이제 야기한 문제로 이 문화를 정말 건전하게 향유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정말 바둑과 장기가 좋아서 혹은 뭐 말벗을 찾기 위해서 천안이나 뭐 의정부 뭐 저 멀리 지역에서도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바둑과 장기를 정말 두는 사람들 그리고 주치자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걸 해올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종로구청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치자들이 이렇게 섞여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테이블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테이블 하나만 이렇게 싹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분리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냐라고 하면은 좀 그런 상황이 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아무튼 이 조치에 찬성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네. 이 문제가 좀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여러 명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다 이제 댁에 계시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장기를 탑골공원에서 도왔던 분인데 전만황 씨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몇몇은 또 가서 거기 나가죠. 미련이 남으니까. 그런 문화까지 없애버린 게, 네. 물론 뭐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 문화재 손 안 대고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공존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 게 좀 안타깝죠.
네. 네, 또 일부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싶은 분들은 인근에 있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바둑장기실이라고 해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줄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뭐 수용료는요, 뭐 제한이 돼 있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탑골공원 북쪽에 있는 벤치에 그렇게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나왔다가 한동안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라서요. 네. 사실 그분들한테는 어떤 바둑이나 장기가 그냥 비단 오락의 행위를 넘어서서 정말 하루를 보내는 방법, 그렇죠. 뭐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기도 했는데 이걸 또 구청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게요. 좀 어떤 추가 대책이 좀 모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